여러분들 어제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느냐면 일단 첫 번째 스킵,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이유 중 하나죠. 스킵이 벤탄쿠르보다 낫다, 바로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이 스킵의 활동량, 세컨볼을 따는 능력, 그 다음에 스킵이 공을 잡았을 때 전진적으로 주는 패스의 능력, 이런 게 훨씬 벤탄쿠르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스킵이 들어오면서 좋아진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호이베르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호이베르가 내려가면서 3백 사이에 낀다든가 이런 쪽으로 내려가지고 랑글레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축구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스킵이 한 칸 위에서 플레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토트넘의 플레이가 살고 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황로얄, 카푸의 재림. 아니 로얄이 진짜 카푸의 재림이야.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어제 에메르슨 로얄이 보여준 퍼포먼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태클을 많이 이긴 선수가 로얄이고요. 그리고 첼시 박스 안에서 가장 볼터치가 많았던 선수가 로얄이에요. 황로얄. 에메르송이 아닙니다. 진짜 에르메송이에요. 에르메송. 어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중 하나는 해리케인의 위치 선정입니다. UEFA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토트넘이 첼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돌고 돌아 토트넘이 경기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무엇이냐? 해리케인의 등딱이었다. 해리케인의 위치 선정이었다. 돌고 돌아 케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해리케인이 뭐 어디 있습니까? 요 아래 있잖아. 아니 흥민이랑 뛸 때는 맨날 여기 서 있더니 왜 어제는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플레이를 한 거야? 우리 흥민이 뒷공간 침투할 때 여기서 해리케인이 잡아서 넣어줘야 되는데 해리케인 맨날 위에 있더니 내려와서 뛰더라고요 이제. 근데 해리케인이 어떤 게 되기 시작했냐면 이런 장면에서 해리케인이 등딱을 하고요, 딱 돌아서 가지고 해리케인으로부터 요런 반대 전환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런 이유에서도 토트넘이 어제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고, 또 이런 거에서 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황로얄, 요 공을 받은 황로얄이 또 플레잉 메이킹이 되는 거 하나랑 이렇게 공 잡았을 때 스킵이 이런 걸 막 띄워준다는 거, 요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해리케인이 내려와서 공 잡죠. 그 다음에 상대가 압박을 가하는데 뭐합니까? 해리케인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벤 데이비스 보고 반대 전환 넣어주잖아. 이해 가시죠? 여기서 벤탄쿠르가 공을 잡았다, 여기서 호이베르가 공을 잡았다, 이 패스 안 들어갑니다. 근데 해리케인이 내려가서 공 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 패스가 들어가고 벤 데이비스가 바로 헤딩으로 히샬리송한테 떨궈주면서 좋은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죠. 다음 장면도 보시면 상대가 압박을 나왔는데 해리케인이 이걸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는 장면, 그 다음에 해리케인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벤 데이비스에게 연결해주는 장면. 요게 또 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히샬리숑이 왼쪽에서 요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요렇게 들어가면서 다른 선수들을 견제해주고 요렇게 들어갔을 때 해리케인이 싹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요게 또 될 수 있는 거는 뭐냐? 히샬리숑도 원래 9번 공격수잖아요. 브라질에서도 공격수로 뛰잖아. 그니까 요렇게 내려오는데 요 아래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게 뭐냐? 중앙 수비수들이랑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엔조 같은 수비형 미드필드, 아니면은 미드필더들이랑 이제 바디 체킹을 하니까 뭐해? 해리케인이 이기더라고. 근데 해리케인이 여기서 티아고 실바, 아니면 뭐 반다이크, 아니면은 뭐 다른 수비수들, 중앙 수비수들이랑 경합을 했을 때 이번 시즌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등딱이. 근데 내려와서 미드필더들이랑 경합을 해버리니까 해리케인이 이기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이 연결이 되고 또다시 패스가 연결돼서 해리케인이 다시 받아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가져가는 장면. 자, 해리케인이 미드필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리스 제임스 알먹이면서 뛰어들어가는 장면. 창의성이 생기잖아. 해리케인이 요 아래에 있으니까 요런 데서 호이베르가 공 잡으면 뭐예요? 그냥 밖으로 차요. 벤탄쿠르가 잡으면 뭐예요? 백패스 나와요. 근데 해리케인이 여기서 공 잡으니까 뭐하냐? 본인이 1대1 가져가면서 리스 제임스 알먹이고 들어가는 장면. 창의적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티아고 실바가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첼시의 시즌은 마감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해리케인이 요 아래 내려와서 공을 받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고요. 히샬리숑이 오히려 스트라이커 자리에 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해리케인이 중거리 슈팅, 아쉽게도 빗나가긴 하지만 요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야 토트넘은 잘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어제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이거 봐, 스킵 뭐합니까? 쉽게 주잖아. 그리고 해리케인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히첼리숑이 벌써 안으로 들어와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쭉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센터백들이 못 따라 나가. 포파나랑 리스 제임스가 이렇게 못 따라 나가.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어디서 공을 잡습니까? 넓은 공간에서 공을 잡습니다. 이런 게 잘 되는 거야. 요런 조화가 어제 잘 맞았어. 그러면서 클루세스키 뛰어들어가고 에메르슨 로얄 안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가져갔던 토트넘. 클루세스키가 띄워주면서 치웰 데려가고 해리케인이 황로얄한테 볼 주면서 황로얄이 가져가는 빌더 플레이, 요런 게 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는 이유는 히샬리숑도 원래 공격수고 해리케인은 내려와서 플레이 잘할 수 있고, 근데 손흥민이 공격수 자리를 가면 해리케인이 내려오지를 못하는 것 중 하나가 공격수로서의 역할은 손흥민이 아쉬우니까, 냉정하게. 요런 게 토트넘이 잘 되고 있어요. 최근 경기들에 보면 해리케인이 또다시 등딱 이겨내는 거죠. 등딱 이겨내고 패스 이어받고 히샬리숑이 2대1 패스 주고받 들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축구 나왔었죠. 이때 토트넘. 호이베리의 슈팅까지 나오면서 정말 좋았던 장면이 나왔던 토트넘. 히샬리숑 위에 해리케인 아래. 그러니까 요런 게 잘 돼 있다니까. 그리고 미쳐 날뛰고 있는, 어제 같은 경기 제일 좋아하는 로메로의 침투.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토트넘이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에릭 다이어가 가운데 뛰고 있으면 에릭 다이어가 한 칸 위에 올라와서 뛴다거나 벤탄쿠르나 호이베르가 이런 걸 띄워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제 이걸 로메로가 뜁니다. 로메로가 뛰니까 해리케인은 뭐합니까? 공중볼로 뛰어가지고 뛰어들어가고 있는 로메로한테 패스를 넣어주잖아. 그러니까 요런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난 겁니다. 지금도 볼 들어오는데 등딱을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는 해리케인. 그래서 등딱이 되니까 또 뭐합니까? 황로얄한테 반대 전환. 그다음에 클루세스키 벌써 안에 들어가 있죠. 뛰어들어가면서 황로얄에게 공간 창출. 왜? 로얄이 못할 때는 이 패스가 아무리 로얄한테 들어가도 뭔가 안 이루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이 로얄한테 공을 주잖아. 많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달라진 거죠. 지금도 해리케인이 공 받는 위치 보세요. 엄청 내려와 있죠, 여러분들. 아는 거야. 돌고 돌아 해리케인 미드필드. 돌고 돌아 해리케인이 10번으로 뛰어야지만 토트넘이 성적이 난다는 거를 수석 코치는 느낀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황로얄 침투하고 있죠. 해리케인이 또다시 요런 패스 뿌려주고 이런 패스 들어가면 뭐합니까? 클루세스키가 또 슈팅 가져갈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야. 토트넘이 해리케인이 내려오는 거. 볼 들어왔을 때 해리케인이 여기서 등딱 이겨주는 장면 나오고요. 등딱 이겨준 다음에 뭐합니까? 또 뛰어들어가고 있는 황로얄한테 패스. 아니 로얄의 움직임이 어제 미쳤어요. 아니 로얄이 어제 스킵이랑 막 2대1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는 것도 그렇고, 딱 해리케인이 등딱해가지고 반대 전환하려고 할 때 이 로얄이 여기서 슥 안으로 들어오는 이 움직임 자체가 기가 막혀요. 그럼 요럴 때 뭐 해야 되냐? 소니가 여기서 갑자기 침투 쫙 해주면 황로얄의 스루 패스. 이러면 진짜 기가 막힌 그림이 나올 텐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게, 해리케인이 이렇게 내려오면 손흥민이 이 자리에 가 있잖아. 이 자리에 가 있으면 요 뛰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다렸다가 뛰어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손흥민이 왼쪽 윙백을 뛰면 지릴 것 같아. 이래서 나는 손흥민이 왼쪽 윙백을 보면 지릴 것 같아. 이 장면에서도 해리케인 굉장히 낮은 위치에 내려와 있는 거 여러분들 볼 수 있으시죠? 해리케인이 이 낮은 위치에 내려오니까 뭐합니까? 히샬리숑이 떠주고 벤데비스가 뛰어들어가니까 큰 반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조건 윙백이 수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벤데비스가 공 잡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에서 크로스 올라오고 히샬리숑 바라봤던 장면. 그러니까 요런 긴 반대 전환, 이런 완벽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해리케인밖에 없고요. 반대로 보면 이런 거죠. 해리케인이 여기서 공 잡았을 때 이 뛰어들어가는 게 손흥민이었다면 이게 바로 송케듀오 아닙니까? 해리케인의 스루 패스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해리케인이 아래 내려와서 뛰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앞에서 헤딩 따주고 뛰어들어가는 해리케인의 득점 하면서 왜 본인이 토트넘은 결국 해리케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여줬던 장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렇게 끝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리케인의 볼터치 히트맵, 얼마나 본인이 내려와서 공을 잡았는지를 볼 수가 있잖아. 이렇게 공미잖아, 공미. 그러니까 요렇게 해리케인이 내려와야 경기가 풀린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또 어떤 걸 볼 수 있냐, 파싱 어템트 33개를 했는데 성공률이 69.7%. 높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만큼 공격적인 패스를 많이 하니까. passes into final third 6개 했고요, 11개 했고요, 포워드 파스 13개. 그러니까 굉장히 전진 패스를 많이 한다. 요 내려와서 플레이를 가져갈 때 해리케인이 보여주는 이런 전진 패스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해리케인이 미드필드로 내려와서 뛰면 토트넘이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손흥민 다음 경기도 벤치 물어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도구의 소신 말씀드릴까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벤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샬리숑이 들어와서 막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히샬리숑이 들어와서 와 히샬리숑 경기력 진짜 죽인다 이런 게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히샬리숑이랑 클루세스키의 그 단단함, 그게 조금 더 지금 토트넘에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샬리숑의 단단함과 그 셉세비의 단단함이 손흥민 선수보다는 조금 더 지금 토트넘 축구에 어울리고 있다라는 건 보여져. 왜냐면 해리케인이 이번 경기에 많이 내려왔지만 막
등딱이 잘 된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 근데 해리케인이 어제 경기에서 등딱이 잘 됐죠. 그리고 해리케인이 등딱이 잘 안 될 때는 사실 손흥민보다는 클룹세스키나 히샬리숑이 더 낫긴 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해리케인이 등딱이 잘 되는 경우 돌아서는 장면에서는 제일 필요한 선수는 손흥민이야. 근데 해리케인이 등딱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손흥민보다는 차라리 더 열심히 싸워주고 등딱해줄 수 있는 히샬리숑이나 셉세비가 낫긴 하죠. 냉정하게 팀적으로만 봤을 땐. 근데 만약에 어제 경기처럼 해리케인이 등딱이 잘 된다 하면은 손흥민이 더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토트넘은 한 줄 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트넘의 경기력은 결국엔 우리 케인에게 달렸다.